제가 그러면 그 다른 질문 있기 전에 원래 세 분하고는 젊어서부터 이렇게 서로 뵌 분들이라서 창업 초기부터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막 창업하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창업을 해가지고 힘들고 지쳤을 때 후배들한테 어떤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뭐가 있으냐면 돈을 벌고 뭔가 명예도 얻으시고 뭐 이렇게 지위도 얻으셨을 때에 후배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분이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신 대표님한테 드렸고요. 그리고 힘들고 지친 후배들한테 조언을 주십사 하는 거는 우리 김원태 대표님한테 드렸고, 돈 잘 벌고 엑시트한 후배들한테 뭘 경계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든지 뭐 좋은 조언을 주실 만하면 이제 박정환 대표님한테 드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미리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거라, 우리 신 대표님부터 우리 창업하는 후배들한테 뭐를 좀 이렇게 조언을 좀 주실 수 있는지. 대학생들이나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창업했다고 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음.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팀이 구성이 안 됐거나, 예를 들면 혼자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혹시 뭐 개발자를 좀 뽑게 뭐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오는 친구들도 많아서, 사실은 첫 번째는 최소한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혹은 10년 이상 같이 할 정도의 팀을 구성을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 그런 팀이 이미 있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친구들이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뭔가 스타트업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MVP 만드는데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많이 해요. 테스트를 한다고 3개월, 6개월씩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조언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냥 대표님 직관입니다. 그게 문제가 맞고 그게 해결이 맞다면 그 직관을 가지고 개발을 일단 하시고 출시를 하세요. 차라리 그거를 3개월 확인하고 해본이 아니고 또 6개월 하고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너무 오래 겪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스타트업 교육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룰을 이제 많이 배우셨나 봐요. 그래서 꼭 스타트업이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 문제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주위에서 그게 문제라고 인정이 되고 여러 조언들이 맞다 그러면 그걸 또 확인하려고 3개월씩 6개월씩을 만들어서 MVP 했습니다. 문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은 하지 말고 그냥 시행하시라,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유,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do it right now, 생각하면 바로 실행하십시오. 이런 것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혹시나 지금 막 창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바로 실행을 하십시오. 예, 우리 김 대표님, 힘들고 지친 후배들에게 격려를 주실 만한. 네, 이게 생각해 보면은 힘들 때는 정말 이게 끝인 것 같고 더 뭐 해결책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마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보면은 어떤 선택에서 잘못 선택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어떤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가 그런 고민이나 어려움, 뭐 심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지나고 나 보면은 그게 오히려 그렇게 선택되어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또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김기사를 창업할 때도 그 전 회사에서 우리가 상장사에 다 임원으로 있었는데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집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왜 그만두려고 하냐, 그냥 있어라, 왜 창업을 하려고 하냐, 그런 있지만, 그때 만약에 회사에서 그만두지 않았으면은 창업도 못했으니까, 김기사를 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인수 제한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스타트업이 이런 인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진짜 해보니까. 왜냐면은 상대방은 큰 기업의 어떤 M&A 전문 팀이 보통 이제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예. 개인이 하잖아요. 개인이 하고 뭐 가서 오케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면은 몇 주에서 길게는 뭐 몇 달씩 이렇게 협상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하다가 그동안은 이제 회사의 일이 이제 올스톱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몇 명이 안 되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우리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었을 때 어떤 데미지가, 뭐 대표도 그렇고 직원들도 뭐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또 아는 또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사실은 그때 만약에 우리가 얼리 스테이지에서 인수가 되었더라면은 훨씬 더 그 뒤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때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잘못된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쉬워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는 그 부분에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어떤 멘탈적인 건데 하다 보면은 대표가 외롭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는 세 명이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대상이 회사 내에서 공동 창업자 간의 그런 커뮤니티가 있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지인이나 멘토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본인 시각으로만 고민하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같이 공유하고 최 교수님 같은 분한테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위로가 아니고 위로일 수도 있고 그냥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 다른 의견에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네트워킹이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힘드셨을 텐데 세 분이 참 서로 위로가 된 것이 부럽습니다. 저도 가끔 밥은 얻어먹었는데 위로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기 우리 박 대표님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한 20 몇 년 이제 기업들하고 일을 하면서 엑시트 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본인의 그 철학과 칙이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으셨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업계에서 사라지시고 사실 그렇게 돈 번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하는 건데 사실 세 분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후배들을 이렇게 막 키우고 이러시니까 저는 보기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께서 그 앞으로 이렇게 이 돈 번 후배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후배들한테 뭔가 이렇게 귀감이 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어땠다든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바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이제 엑시스를 하고 갑자기 사라진 분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얘기하기로 뭐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연락도 끊고 연락을 해도 연락도 잘 안 받고 약간 다른 세계에서 노는 듯한 느낌?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봅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엑시스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생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보통 등산을 할 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돈을 벌 때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더 위험한 게 돈을 쓸 때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 쓰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 또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뭐 저희 공동대표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나름대로 가장 그래도 보람 있게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엑시단 돈으로 보람 있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뭐 아직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예전에 엑시하기 전에 만났던 분들이 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는 안 하시거든요. 뭐 갑자기 "박 대표 변했어?"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엑시스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변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도 좀 가려가면서 만나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많고 이렇게 피하는 것도 많고 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어떨 때는 좀 약간 연예인병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오픈을 해서 우리 스타트업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그들끼리만 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성공하셨거나 이제 성공하시면 굉장히 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도 몇 명 있는데 창업을 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